안녕하십니까. MK 모터 스파킹 텍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패턴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타이어가 6개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새 타이어입니다. 새 타이어. 그리고 이거는 중고 타이어인데 그나마 좀 나은 것. 그리고 이거는 아주 버려야 할 것. 이 정도 타면 사람이 생명줄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 타면은.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일반 타이어인데 이 보편적으로 토인, 캠바, 캐스터, 킹핀각 이 각이 4가지 있는데 그 각 중에 이게 바깥쪽 아웃사이드고 이거 인사이드인데 이쪽으로는 지금 트레이드 마크가 어느 정도 요금 살아있어요. 조금은. 근데 바깥쪽으로는 트레이드 마크가 완전히 따라버리고 형체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타이어가 갈 때 그러니까 토인이라면 타이어가 앞이 좁고 토아웃은 앞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토인으로 과도하게 주어져 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아웃사이드 쪽으로 트레이드 마크 다 따라 가지고 위험한 상태잖아요. 이러면 조그만 예리한 부분에 스치면은 그냥 파스 나 가지고 고속 주행할 때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은 얼라이먼트 상태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쪽 사이드 쪽에 이쪽이 조금 이렇게 양호하기보다는 이쪽이 조금 나은 했는데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 가운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조금 이것에 비교해서는 약간 휠 얼라이먼트 상태는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이 경우는 중간 타이어인데 그래도 크게 이렇게 나무랄 데 없이 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홈 있잖아요. 홈. 이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러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설명도에 따라서 이제 타이어 상태를 우리가 판정하는데, 그런 거는 결론적으로 타이어가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 특히 그 하이드로플레닝 현상이라는 어떤 그런 증상, 지면하고 이 타이어가 떠가지고 수막 현상 때문에 물이 떠가지고 핸들 조작력 이렇게 엄청나게 브레이크도 안 넣는 거죠. 차가 떴으니까. 제동력이라는 거는 마찰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이어하고 지면하고. 그런데 고속 중에 빡 치고 나가면은 타이어가 일격돼 가지고 핸들 조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계절용 타이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홈에 이 트레이드 마크가 깊기 때문에 타이어가 노면을 후비고 나갈 때 물이 이게 빗겨 나간단 말이에요. 이 틈새를 위해서 갈고 나가요. 그래서 그 하이드로폴링 현상도 이 타이어의 새 것이냐 이렇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접착력도 보면은 이런 마크가 있으면은 이런 트레이드 마크가 선명하게 살아있는 새 타이어는 제동력이 더 잘 떴습니다. 왜냐? 이건 브레이크 밟으면은 노면하고 마찰력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슬립 현상이 나면서 미끄럼에 의해서 제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좀 어느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겨울 스노우 타이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패턴이 산악용,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의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계절용을 쓰고, 그리고 겨울에 따라서는 이제 오지를 운행한다든가 내가 어느 특정 지역을 겨울에 운행할 때는 체인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타이어가 좋다 하더라도 체인만큼 못합니다. 근데 강하게 얼어버리면은 체인도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 돼요. 왜냐? 우리가 늘 경험해본 사실이겠지만은 고속도로나 이런데 약간 비탈길에서 응거진 면에 살짝 얼었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스키 타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론은 사계절 용도 어떤 특정 타이어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은 절대 그것을 과신하고 과속을 한다든가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하나지, 하나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나뿐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진짜로 결정적인 피해를 줘가지고 그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좀 과신하지 말고 항상 안전운전, 그리고 겨울철은 50% 감속해서 운행한다는 거, 그런 것. 커브길에서는 진짜로 대책이 안 서요. 얼어버리면은 그대로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운전 잘 하시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과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 차가 한번 망가지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건 누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타이어는 살인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까지는 타지 말자 하는 얘기고, 지금 고속도로 아까 반복되지만은 뭐 요만한 그 돌출물에서 화물차 내려가지고 뭐 도로변에 흩어져 있는 거, 이건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100km 이상을 걷다가 나가면 타이어가 핸들 조작력을 잃어버려요. 대형 사고로 이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핸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앞에 뒤따라오는 차가 100km 달렸다 하면 한 60, 70m 와가지고 차가 새는데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속도로나 그다음 지방도로에서 그 무한 사고를 보고 참 비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늘 고려하는 사항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절대로 이런 타이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도 없으면 이게 바로 스키 타는 거예요. 더군다나 농길 빗길에서는 렌탈을 쓰게 되면은 진짜로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우리 자동차 업계 속담이 있습니다. 자동차 의사는 실수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최하 5인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60인승, 45인승 내 과실로 아니면 타이어 때문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브레이크가 밀렸다든가 아니면은 과실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치웠을 적에 무한 책임이 있어요. 정비사는 이런 것들을 차주분들 오면 늘 이런 고지사항을 알려드리고 경제적인 이유 모든 걸 떠나서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거를 진짜로 사용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나치게 강조하지만은 이런 타이어를 제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차라리 중고라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면 이런 것도 골라가 요즘 거리 보면은 중고 전문 타이어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가지고 타이어 사이즈에 맞는 아무 타이어나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타이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패턴, 이게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고, 타이어 패턴이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립니다. 이거는 사계절용, 이거는 평상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특수 타이어마다 여러 가게 이제 그 명칭이 있는데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런 타이어 평범하고 사계절 타이어, 그리고 내가 특정 지역 산악지대를 뭐 운행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런 타이어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 얼라이먼트,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타이어를 썼어요. 한 3개월 쓰니까 아웃사이드 쪽으로, 인사이드 쪽으로 가운데가 나는 파도처럼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휠 얼라이먼트 중에서 캠바각이 틀어져도 편마모 될 수 있고, 토어윙이 틀어져도 편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반응은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차 폐차할 때까지 휠 얼라이먼트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도로 여건, 그리고 어떤 내가 주차 패턴이 어떤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내가 휠 얼라이먼트를 봤는데 차를 갖다가 도로 인도하게 똥똥똥 치는 데다가 주로 주차를 한다. 그러면은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집니다. 휠 얼라이먼트는 어떤 볼트에서 체결돼서 고정됐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그럼 핸들이 쏠린다. 한 2, 3개월 걸리니까 타이어가 편마모 돼가지고 뭐 바깥쪽으로 많이 먹는다. 뭐 안쪽으로 많이 먹는다.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타이어가 충격을 가하게 되면 휠 얼라이먼트 세팅해놓은 게 그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또 먹는 수가 있어요. 타이어를 우리가 상태 딱 봤을 적에, 앞에서 봤을 적에 편마모 되지 않나. 그래서 안쪽으로 먹으면 바깥에서 봐도 잘 모르는데 가끔씩은 타이어를 고개를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안쪽도 확인하면은 바깥쪽이 멀쩡하다고 해서 안쪽이 이렇게 안 먹는다면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토 인, 토 아웃 따라서 바깥쪽, 안쪽 먹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가지고 타이어도 2, 3개월에 한 번씩은 안쪽으로 핸들을 완전히 한쪽으로 꺾어가지고 안쪽 면도 봐야 되고, 바깥쪽은 늘상 보는 거기 때문에 늘 어떤 것이 익숙했어가지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고속주행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거로 인해서 실밥이 터졌는데 끌고 나가면은 100km 막 120km 막 어떤 도로에서는 진짜로 경제 속도를 지켜야 되지만은 그렇게 바꾸고 가다 사고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인지선 상태다,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어떤 방향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딱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내 타이어 멀쩡해 바깥 보니까 아주 좋아 라고 해놓고 끌고 가다가 고속주행하다 그냥 쇠를 바꾸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양쪽 그 타이어 압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샤크대로 쏠려버리지.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진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면서 진짜로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타이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차 강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알겠지만 이 옆면도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횟수가 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눈금이 가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웰 이쪽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가지고 여러 돌리다 보면은 연식이 된 것들은 이런 부분은 살짝 금이 가 있어요. 그러면 고속 중하게 되면은 타이어 자체의 내부 그 압이 팽창이기 때문에 그 압에 못 견디고 이런 부분에 찢어지면 이것도 사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10에서 15% 정도 더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 압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 지면에 왔을 때 이 압이 이걸 벗어나면은 이만큼 회복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갔다가 짜부러졌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은 타이어가 걷잡을 수 없도록 완전 막 찢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할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상시 30 넣었다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한 15% 정도 더 넣어가지고 주행을 하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뭐 인터넷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트레이드 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새 것들은 모르는데 뭐 있죠. 뭐 특히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동전 같은 거 해가지고 있나? 아 여기 이게 이제 홈인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예를 들어서 3분의 2 정도 따랐다 하면은 요 부분은 타이어가 많이 따랐기 때문에 요 부분, 요런 부분, 예, 요런 부분.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한 이 정도, 예, 3분의 한 2 정도 따르면은 요 부분이 그 아까 얘기했던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이 갈라주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물을 이렇게 내가 도로를 스치고 지나가면 물을 갈라주지 못해요. 예, 그게 이제 이 홈이 있어가지고 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지면과 마찰력을 굉장히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마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딱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2 이상 딸면은 무조건 교환해라. 조금 아까운다고 해서 내가 그 귀중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여기 없는 이런 다른 어떤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선이 가운데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요 면이 이 타이어 닿는 면하고 일직선상에 놓이면은 타이어가 다 됐다. 여기 보시면 알겠네. 여기가 지금 다 된 타이어가 이 선명한 선이 없어져 버렸죠? 자국은 있는데 없습니다. 그럼 타이어가 이 정도까지 타신 맛이란 얘기예요. 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진짜로 강조하지만 늘 지나치지 않아서 강조하는데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결론을 짓자면은 타이어가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째, 휠 얼라이먼트를 잘 봐라. 예, 타이어는 휠 얼라이먼트를 한 번 본다고 해서 영원히 간 게 아니고 도로 조건, 내가 주차한 패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보면서 안쪽으로 먹나 바깥쪽으로 먹나 파도시로 먹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첫째 조건이 타이어를 재수명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얼라이먼트를 잘 봐라. 그리고 급출발 급증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한 100km 갔다가 그냥 스키드 마크가 날 정도로 굵게 꽉 하고 나지 않습니까? 노면하고 마찰, 요즘은 ABS가 장착돼서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그래도 급출발 타이어가 스핀 먹으면서 차가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손실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 한 면이 따라버려요. 그게 의해서 이제 뭐 한쪽으로 많이 딸게 되면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따그닥 하는 그 소음이 또 이렇게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제발 자제하고 급출발, 급정거 자제해 주시라. 그 타이어 관리 요령이고. 그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야가 늘 우리가 옆에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거 봐보세요. 네. 요 부분이 금이 쫙 갔죠 이렇게. 고무는 고유 탄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의 때를 묻으면서 이 고무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금이 가요. 이거 다 금 갔습니다. 다 금이 갔습니다. 맞죠? 금 다 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들을 요 면만 가지고 타야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착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금이 가고 할 때는 빨리 교체를 해라. 타야 6개를 가지고 그 뉴 타야, 그다음에 중고, 그다음에 아주 저질의 타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뭐 유튜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이렇게 뭐를 하나 아이템을 쫙 뽑으면은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문화를 선도해가는 우리 또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타야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의 평상시 내가 운행하면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든가 이상한 소음이 난다든가 했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또 전화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는 성의껏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서 서로 이런 어떤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교환하면서 사는 게 저희들이 또 어떤 일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호감을 가지시고 문의를 주시면 저도 성의껏 또 그리고 오다 가다 이쪽 지나시면 들리셔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또 제가 가능하면 식사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을 운행하실 때는 언제든지 들려가지고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타야에서 뭐 조금만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MK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